예,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12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예, 이강인 위원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사용 상세내역서 16쪽입니다. 예산서는 128쪽입니다. 네, 사무실 공기살균기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균기가 6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예, 그 경주시청 안에 55개 부서의 읍면동은 제외하고 그 계획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작년에 21년도에 네. 61대를 그 민원실하고 읍면동 미사업소에다 저희들이 그 설치를 했습니다. 예. 공기살균기를 설치를 했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하셨다고요?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주요 민원부서에 저희들이 61대를 장에 넣었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넣었었고, 네. 공무원들도 그렇고 찾아오시는 또 이렇게 민원인들도 살균기하고 산소 또 이렇게 발생기가 있으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본청에는 저희들이 이 너치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또 직업에서 원래 또 우리 단체 협약을 하면서 어떤 뭐 좋은 어떤 그 효과를 있기 때문에 이 본청에도 이렇게 좀 넣어달라는 그런 또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그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뭐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어서 예. 무엇이든지 뭐 도움이 되면 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경주시청 뭐 61개 읍면동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경주시청 본원보다 어쩌면 경주시 안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시급한 곳이 있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어디 경주시의 말씀입니까? 네네, 경주시 안에도 시청보다 더 시급하게 혹시 예.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지 물론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뭐 아니지만은 네. 당장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본청 자체가 사무실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예.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좀 이렇게 좀 불쾌한 그런 또 이렇게 좀 더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살균기를 넣음으로써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사실 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측정을 못 해봤지만 상당히 그 민원인들도 좋은 어떤 그런 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각 사무실마다.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본청에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살균기 이렇게 하면은 의료기구에 해당이 되나요? 의료기구는 아닙니다. 예. 이 얼마만큼 효과가 검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여봤습니다만은 그 살균기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었었고, 또 찾아오시는 또 시민들도 그걸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좋은 어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정도 고가면은 렌탈로도 혹시 뭐 설 수도 있고 효과 아직 렌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러면 640만 원은 기존에 이렇게 뭐 넣었었던 근거가 있어서 640만 원으로 계산하시고 그렇습니다. 견적을 혹시 받아보신 겁니까 지금도? 요건 작년 그 단가에서 네. 이게 기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이번 건으로 견적 받으시지는 않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네. 의견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관련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에 매년 우리가 그 단체 협약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전체의 어떤 그런 근무 여건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 자체도 좀 낡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 더더구나 그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그 시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만은 당장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코로나 예방에 대한 이런 어떤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단체 교섭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당장 코로나라는 이런 큰 재앙 앞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큰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을 중심으로 특히 본청 같은 것도 민원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다중 특히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이 공기살균기를 설치를 한 바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본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재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들에게도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예방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설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한 방편으로 우리가 이 공기 살균기를 예산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공기 살균기 이러면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개당 가격이 이제 사실 적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경주시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취약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청에 먼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제 경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 모든 부서가 저희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은 민원인들이 거의 안 찾아오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가 하나의 민원 부서고 민원실이라고 판단을 해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실험이라든지 어디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근거를 어떤 자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출시되기 때에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그 혜택이라 그럴까요?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달 우수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조달청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100%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억 5천 본청에 서는 것만 해도 3억 5천인데 나름의 효과 이 정도로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그것보다 어쩌면 뭐 더 많이 확신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네, 100% 정도 되면 저희들도 엄청 네. 좋습니다만은 그래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은기 위원님. 예, 저기 공기 살균기 그 혹시 이렇게 되면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 뭐 특정 업체에 합니까? 아니면은 조달 요청을 하는데요. 예, 예. 저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하는 거로는 우수 제달 제품이 3개인가 등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우수 조달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궁금해가 지금 쿠팡에 제가 공기 살균기체가 높은 가격 순으로 쭉 알아보니까 뭐 비싼 거는 2,400만 원짜리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있고 뭐 700 있고 뭐 그래 하는데 어쨌든 뭐 의도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왕이면 여러 가지 비교 잘 해보시고 뭐 돈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뭐 사양의 제품인데 뭐 회사마다 가격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만큼 예산을 많이 쓰시는 만큼
그런 걸 아주 신중하게 잘 구입해 주십사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품으로 여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이제 그 기존의 부서에 이게 61대가 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형평성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예, 저기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해놨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 3억인데 이건 지금 뭐 설계비, 시설 부대비, 시비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설계비하고 시설 부대. 지금 일단 설계 단계다 이 말. 예, 설계비하고 요 부분은 이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부대 철거비 그런 그 금액입니다. 예. 저 혹시 제가 지역구가 용광천북이라서 그런데 용광동 그 아시잖아요, 그죠? 주민행정복지센터가 정말 좀 후지거든요. 그 차 5대도 못 됩니다. 그리고 골목에 있고 그 용광동 그 주민센터는 새로 건립하실 그 계획 전혀 없으십니까? 지난 그 8대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용광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지 조성 문제가 부지 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2026년도인가 우리 혁신 농업 그 타운이 조성이 되면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내남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작년이나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내남으로 이전을 하면은 그 부지를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용광동 사무소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을 지금 현재 이렇게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계획입니까? 농촌기술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게요? 일단은 농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완성 공개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 사무실에 이제 그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강 의원님. 예, 우리 저 그럼 예, 김종훈. 뭐 얘기를 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용광동 주민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정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그 농촌 지도서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한쪽으로 3m 치우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주민들 의견 잘 좀 수렴을 하고 좀 잘 좀 들어주셔서 추진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요청 사항이 있어서 예. 공기살균기 60대 이미 배치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요거 배치된 것하고 그러면은 그때 구입하셨던 뭐 계산서나 이런 것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예, 김종훈 의원님. 그 공기 살균기와 관련해서 지금 그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강희 의원님 말씀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민원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고 또 명분이 또 강화되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공무원들 시청에다가 설치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전체 시민행정국장이시니까 그 정말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무리 거기는 위생을 관리를 해도 덜 오랫동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소변도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해로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의 설치와 더불어서 아마 그쪽도 좀 눈을 좀 기울여서 내년에는 좀 추가 좀 설치 좀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부서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불하게 꼭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부서보다도 그게 더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그 정예시설이라는 게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부서보다도 그쪽으로 먼저 그 설치를 하도록. 일단은 추진 사항이니까 먼저 예산 올라왔으니까 먼저 하시고요. 내년에 또 검토를 본예산 할 때 이제 그 부분들 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그럼 그 예산서 123페이지 초중고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23페이지. 예. 보조금 반환 수입 초중고 급식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그 학생 수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잔액입니다. 학생 수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몇 명 계산을 했었는데 당초에 잠시만요. 당초에 24,021명을 했었는데 예. 실제 신청 된 학생 수는 한 23,000명을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맞춰서 내시 금액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학생 수가 우리가 경주시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신청한 학생이 줄어서 그런 예. 신청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해봐요. 우리가 당초 예상을 편성할 때에는 어차피 전년도 9월달, 10월달쯤 돼가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때는 정확한 입학생이라든지 뭐 전입생이라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도 타지로도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교육청이나 우리 관에서 출생 연도라든지 이 숫자 갖고 측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학이나 당장 무상급식 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타지로 전학 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조금 넉넉하게 예상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예산 편성량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건 국고 보조금인데 예. 요 사업의 잔액에 대해서도 좀 설명. 이 부분 또 실제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신청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국도 병역 내시 금액이 어떤 감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애들한테 주는 과일 간식 단가가 왜 됩니까? 단가가 지금 1,900원이 됩니다. 예. 그죠. 애들 단가를 좀 인상해서 애들한테 어린들한테 좀 어떤 양질 어떤 과일을 좀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월세 1,900원 커면 까자도 하나 2,000원 하는데. 요거는 정부 내지 도에서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물론 뭐 저희들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면은 단가를 높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순수 우리 시비만 한 게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매칭 사업이라서 단가 조절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단가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시된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적기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서 그들의 상품이라든가 어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또 예산서 1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면 정산해 보면 우리가 95억입니까? 지난해 105억입니다. 예. 지난 당초에 95억. 당초 예산이 95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당초가 95억입니다. 예. 여기 편성할 때 여기 한 9개월분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2021년대 103억이잖아요. 103, 예. 103억 아닙니까? 예. 예? 103억. 103억입니다. 예. 지금 6분에 대한 이거 원래 지금 당초에 지금 2021년도에 103억이 필요한데
지금 2021년도에 당초에 95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거를 예. 지난해 총 필요했던 돈이 103억인데 원래 당초 예산에 95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4억을 더 돌락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본예산 할 때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 편성을 하시지 무슨 사유로 그래 하셨나 하는 거죠. 예. 그 당초에 본예산 요구 시에 인건비하고 그 기관 부담금 등 편성 금액 자체가 저희들은 그 한 12억 정도 적게 편성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요걸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적게. 예. 그 사유 뒤에 그 자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초 적게 받았잖아. 당초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인건비를 9개월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년 보면은 우리 그 전출금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 9개월에서 10개월분부터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하고 추경에 보통 이렇게 뭐 4억이나 5억 정도를 항상 이렇게 추가로 배정하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처음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고래 그 편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9개월분만 편성이 된 9개월 임금비하고 이런 게 9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에 14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도 103억이 전체 추경까지 103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5억에서 14억을 더 했는데 여기 한 그러면 한 109억 정도 되는데, 뭐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불국사 체육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주 서천 둔치에 그 파크 골프장 하고 형산강 체육센터하고 세 개가 더 이번에 9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에서 1억 5천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수가 굉장히 정원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 세 개의 시설물이 더 넘어가다 보니까 추가로 인원을 3명, 4명 더 추가로 그 뭐랄까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CCTV라든지 이런 추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 합쳐서 14억을 더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넘어오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비와 유지비와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좀 지난해 정산 그 하고 차이 나는 그 자료 하나 좀 부탁.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정은 예, 국장이 뭐 이게 우리 국에 해당 이게 시민행정국에 해당되는 건 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우리 이게 예산 수립하실 때 보면 이게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 대비 추경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사회복지 시설도 보니까 그 본예산 대비 본예산 해서 인상하든지 뭐 동결시키고 또 추경에 또 올려서 결산하고, 그럼 그게 결국은 해당 연도에 다음 연도의 예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번거로움들을 좀 없애려면 좀 최초에 당초 예산이 현실화하실 좀 생각은 좀 없습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상보조비라든지 운영보조는 일정 비율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해당 시설이든 해당 단체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게 추경 대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늘 혼란이 생기는데 그 부분 좀 개선하실 생각은 좀 없으신지요? 우리 그 예산팀에서도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큰 예산액에 대해서는 100% 다 편성을 해버리면은 조그만한 실질적으로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예산 편성에 조금 그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여하튼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경상운영비나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액이 거의 예상되는 수치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1억 그러니까 추경가 1억 3천이면 그거보다 후진했다면 내년 예산도 그 1억 3천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1억에 맞춰놓고 또 1억에 맞춰놓고 또 운영비 하다가 이 예산을 받는 담당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이게 노심초사합니다. 이 추경 때 안 돼버리면 이 운영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규칙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본예산에서 이런 추경을 매번 하는 번거로움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예산부서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여하튼 예산부서하고 이런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좀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네, 우리 하나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 또 제안 말씀 하나 드리는데 그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선도동 그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하나만 좀 주민들의 여론 당부 말씀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도동에도 지금 얼마 전에도 참 시간 됐지만 그 행정복지타운에 대비해서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현장 가보시면 언덕빠져 있고 또 옆에 지금 이번에 또 추가해서 또 우리 경주시에서 노력한 결과 또 선도동 주민자치센터가 30여 새로 건립이 되는데 이 지금 부지에서 주차장도 좁고 공간도 협소한데 주민자치센터를 또 건립하게 되면 그 공간 협소한 부분에 더욱더 협소하게 되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주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오는 사항이 그 우리 현황도에 보면 우측편입니다. 여기 본 밭이 그 맹지 밭이 한 700평 정도가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다행히도 토지 소유자가 우리 그 선도동을 위해서 매각 의사를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맹지다 보니까 또 주민이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 공간이 들었으면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들었으면 주차장이 협소한 거는 더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선도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가격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명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정중히 건의를 드립니다. 금융부 그 예, 위원장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내년도에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 부분 좀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사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135쪽부터 153쪽까지이며 저소득 주민 생활 및 주거 안전관리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이며 자활기금은 별책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154쪽부터 172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은기 위원님. 예, 예산서 158페이지요.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지원이 가능한 물품이 있고 불가능한 지원이 안 되는 물품이 있죠, 그죠? 나눠져 있죠. 예, 활성화 물품 중에는 지원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지역구 이렇게 그 경로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은
뭐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마의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꼭 물품을 이게 뭐 더 항목을 그러니까 더 추가하거나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첫째 안마의자입니다. 그래 예. 안마의자도 좀 고가에 속하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 냉장고가 680리터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게 경호당에 가시면은 대부분 그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뭐 무릎 관절이라든가 허리 수술한 분이 많으셔가지고 간이의자를 지금 제일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는 우리 간이의자를 좀 경당별로 좀 회원수가 많은 데부터 좀 보급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뭐 그게 사치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도에다가 우리 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도의원이 대량 사업비를 해가지고 한 지역구별로 2개에서 3개씩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쭤보니까 도 자체에서는 이게 고가고 사치품의 일종에 속한다고 해줄 수 없다. 이런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로당이 보면 인가가 된 데가 있고 비인가인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기준은 뭐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1km 이상 되는 곳에 예.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특히 미등록이 돼가 있는 것은 대부분 가설물, 건축물, 이제 컨테이너 박스, 예. 뭐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로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차기 제가 그 질의 한번 하도록 하신다고 하죠. 우리 예산안 155쪽에 그 국고보조금 1,680여 원 있는데 요 국고보조금 중에 그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장례 지원비 해가지고 그 약 한 3억 1천만 원 더 되는데 코로나 그로 해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그 몇 분 정도 되시고 뭐 한 분당 여러가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장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례비는 그 사망 장례비가 일괄적으로 1,000만 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 중에 사망하시고 반드시 화장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 또 실비로 300만 원 이내에 그 전파 방지해가지고 300만 원 이내에 그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3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다 됐고요. 그런데 3월 이후에 신청하신 142명이 정도 됩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 과정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장례비를 지급 못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 돌아가신 분이 30명하고 새로 142명하고 지금 172명이네, 그죠? 작년까지 포함하면은 200명 이상입니다. 올해 예, 맞습니다. 올해가 172명. 예, 네. 그럼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무슨 7월 말까지입니까? 이거 뭐 6월? 그렇습니다. 이게 장례비는 4월 20일, 5일까지가 종료됐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해가 전파 방지는 6월 20일 날에 종료됐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 1,300만 원 정도 됩니까? 최고 1,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173쪽부터 212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그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그 집행 잔액에 보면 지금 방과 후 활동 서비스 2021년도입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 지금 구피를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여기 인원도 조금 좀 줄었는 그런.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 인원수도 이래 줄었는데 우리가 이래 경주시 관내를 보면 방과 후 활동 우리 특히 살례 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살례 학생들 지금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3년은 사실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럴 때 그 인원이 워낙 적어갖고 사실적으로 그쪽까지는 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애인 뭐 특수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살례는 그런 대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이 없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한번 나가보시면 살례 그 전통시장 옆에 시민당이라고 있어요. 시민당. 예. 살례 시민당에서 우리 어린이 학생 한 살례면 초등학생 한 20명 정도를 예. 20명 정도 그 방과 후 활동을 서브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설이나 환경 쪽에서 그 시민당에서 그 방과 후 활동 지금 지정을 받았지 싶어요. 많은 그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시설보다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남았는데 그런 활용도 부분에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금 경주가 유네스코 지정한 아동 친화 도시 아닙니까? 예. 그 슬로건에 맞게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넘어서 좀 더 우리 지금 장애인 여성 복지과 지금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넘어서 좀 더 우리 어린이들을 좀 더 우리 케어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지금 잔액 부분은 예. 지금 발달 장애가 있는 그 아동을 지원한 예산이다 보니까 일반 그 학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이 장애 여성 복지과에서 그 관장을 하는 그런 거는 발달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게 이제 파트가 일반 아동과 예. 저희들이 하는 발달 장애 아동의 그 차이가 그렇게 선정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드렸으면 지금 우리 지금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그 청소년 장애 발달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예산을 일반 학생 대상으로는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 아동 청소년과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와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강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그 사유가 무엇일까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설명서 69쪽입니다. 예산서는 182쪽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이 21년에 집행된 것이 48억 3,500인데
22년에 기편성액이 62억 8,200인데 다시 3억이 추가로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하나는 설명서 80쪽입니다. 예산서는 193쪽에 있는 한부모 가정 시설 관련해서 이것도 21년에는 집행액이 800만 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2년에 지금 이렇게 2억 8,400이죠.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또 6,400을 더 이렇게 정액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떤 뭐 환경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 그 미혼 모자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그 누리 영타운 종사자가 추가로 저희들이 신설을 되고 시설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네. 인력이라든가 종사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21년에는 이제 복지 없었어요. 제대로 없다가 예. 올해 이제 새로 되면서 하반기에 늘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대폭 상승한 것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산서 182쪽입니다. 지금 이거는 보통 보면 이 종사자들 뭐 호봉수라든가 네. 이 종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조금씩의 이제 증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도 굉장히 그 예산이 많이 이렇게 상향되는 그런 종사자들 현상들이 호봉수 때문에 48억이 되던 것이 65억 될 만큼 그만큼 상승 요인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그 종사자 수가 172명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은 이제 157명에서 5개로 되어 있는데 예, 6개가 아니고 5개인데. 예. 근데 거기 지원이 되는 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네. 생활 주거 시설이라 그러면 6개를 그랬는데 이제 그 지원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그거를 그릴 때는 6개라고. 6개 하나는 어디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랑 고 잠깐만요. 장애인 저희들 그 거주 시설이 선인 그 재활원하고 네. 경주 푸른마을하고 네네네. 은혜원하고 네. 해강 네. 다사랑.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사랑 단기 보호센터는 단기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생활 시설은 요걸 빼고 5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사랑라고 예. 예사랑 단기 보호센터. 여기 단기 요거는 단기로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생활 시설은 이렇게 5개의 예,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이유 없이 그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48억에서 65억으로 정액이 된다 이 예, 말씀. 대부분 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 이런 쪽. 보완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주거 시설에 지금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가 한 124명 정도 됩니다. 네. 124명 정도 되는데 네.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네, 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9월달에 10월달에 예산 반영을 할 때에는 네. 쉽게 말해서 금년 기준에 대한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네. 그 다음에 되면 완전한 국비가 이제 내려올 때는 네. 정확한 저 가격이 정해져서 쉽게 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상승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제 정확하게 국가 국비가 내시가 정확한 가격으로 내려오다 보니 이렇게 상승폭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전부 국도비 여기 보면은 복지 예산은 전부 국도비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상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네, 일단 네. 국비가 한 7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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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비가 한 21%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저 정희택 위원님. 예,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행복드림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에 4층 건물로 지금 지어놨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예산서 190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인데 공동육아 나눔 실내 인테리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보면 금액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요거 공동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요게 요 건물 속에서 일부 부분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여성 행복 드림센터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 그 대림센터는 용강동에 지금 그 한 건축률이 한 90%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장난감 도서관, 뭐 생활지원센터, 북카페, 그다음에 4층에 지금 동천에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도 이제 4층으로 이전을 할 그런 예정. 예. 요거는 별도로 그 공동육아 나눔터 6천만 원, 이거는 별도로 인테리어를 별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다른 게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새로 인테리어 부분 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이 지금 준공이 9월달에 준공으로 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9월달 정도를 9월달에 준공을 하고 12월달에 이제 개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이렇게 여성 복지센터 지을 때 예. 계획이 다 있어서 예, 예. 지어졌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아, 이게 생활 SOC 보관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활용도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종우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 여성 일자리 새로 일자리 센터 있죠. 그게 그리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예. 그게 공간이 그렇게 된 빈거? 그게 4층의 전층을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별도의 임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지금 새로 일자리 센터가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게 그리 옮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행복 드림센터 자체가 그 전체적으로 그게 할 때 이제 용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 곳에서 모든 게 이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가 첫째 기본 설계라든가 계획을 잡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추경 건이니까 하고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찾아서 질의하도록 정인택 하겠습니다. 의원하고 좀 궁금하시긴 한데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생활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고요. 2층은 장난감 도서관, 그다음에 요도 뭐 다용도실, 학습공간, 뭐 스터디룸 이런 게 해서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 3층도 맨 생활 그 문화센터 공간인데 여기는 동아리 방이라든지 마루 공간, 방음, 뭐 사무실 뭐 이런 공간으로 하고, 4층이 이제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로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9월 달에 지금 준공 계획이고 12월 달까지는 전체가 장난감 도서관인데 전체가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과연 그 8월 3일 날 그 언론에 보면 경주시 발달 장애 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 경주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우리 경주시 어떤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연 또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사업을 간단하게 과연께서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발달 장애 활동 서비스가 사실적으로 이게 그 제공 기관들이라든가 그 발달 장애인한테 굉장히 그 혜택이 제한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다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주간에 한 최대 한 20명 수준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한 3곳 정도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방과 후를 한 45명, 그다음에 거기 그 주간을 20명에서 45명까지 확대 운영을 저희들이 그 실질상으로 이 기간을 방문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최고 증가율을 이제 그런 실적을 이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 뭐 참 우리 경주시가
한편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참 이렇게 우리 장애우 가정이나 우리 입소자분들의 어떤 참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 반시면으로 우리 경주시가 발달장애인 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니 뭐 저 역시도 시민의 한 사람 가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이사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장애인 여성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아동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21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장님. 과외미와 또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아동 친화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유네스코 우리 저님 그 서순자님과 함께 또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마침 또 결과가 좋았어요.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과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아동들한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살레면에 보면 그 지역 아동 센터가 지금 시민당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 몇 해 전에는 우리 그또 시민당의 어떤 그 내부적인 부분으로 또 중단이 되어 있다가 또 경시에서 노력으로 다시 또 재개되었다 그런 고분이 돼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본의원이 또 우리 그 또 현장을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우리 살레는 어린이들이 지금 사실 그 놀이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 가보면 애들끼리 그 요즘 드럼 스틱으로도 뭐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뛰어놀 공간도 부족하고 그 시민당이 또 이 사유시설에 되다 보니까 마땅치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또 보면 또 지역아동센터 또 모델링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네. 사업비가.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우리 과장님이 유네스코 아동 친화도시에 맞게 한번 검토나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한 부탁을 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여기 산내 지역아동센터 방문 한번 해보고 현황을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상담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비는 신규로 설치할 때 사용하는 리모델링비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예.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소연 의원님. 네, 예산안 118페이지고요.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예산 요구 현황에 제일 아래에 있는 추가 운영비 지원에 해당하는 그 추가 운영비의 사업 몫은 어떻게 됩니까? 238페이지입니까? 예산안은 119페이지고요.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이거는 센터당 이번에 60만 원씩 더 추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물가 반영비로 알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을 운행하는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그 주유비 관련해서 지금 추가 운영비로 지원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바가 아닌가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자체가 60만 원이 더 운영비가 개수당 추가가 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이제 그 정원 변경에 따른 그 예산 지원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냉난방비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비가 추가로 더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비가 그 개수당 한 60만씩 더 추가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245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이미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이미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256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영기. 예, 우리 과장님 예. 예산 258페이지. 예산 그 청사 안전점검 및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예. 이거는 뭐 임차를 하는 부분은 어디 청사 우리가 청사 기린 빌딩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작년에는 한 층에 340만 회가 2층까지 사용했고요. 올해는 이제 그 사무실 이전하다 보니 7층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층에 440만 회가 그 7층 하니까 그래 예산 나오고요. 한 층에 한 11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주변 어떤 시세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다 계약을 했습니다. 좀 몰라서 그런데 그 시의 그 청사락 하면 우리 소위 말해 본청하고 예. 그 본청에 다 입주가 못 하니까 옆에 빌딩을 빌려 가지고 그걸로 다 사무실을 이전했는 겁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사는 여기 말고 여러 그 우리가 보통 뭐 읍면동하고 많잖아요. 네, 읍면동 사업소 그다음에 청소수련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그 임차료는 관계 없고 지금 그거는 우리가 경주시 소유고요. 개인 빌딩 우리가 임차를 해준 대로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이제 상임위원회도 새 상임위원회로 확 늘어났고, 그다음에 보좌관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의회의 그 공간이 많이 확충되고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기본 3개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청사 내 재배정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기린 빌딩에 2개 층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 그 의회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그 부서 공간이 없어서 기린 빌딩을 부득이하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잉미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심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260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예산서 264페이지인데요. 알천월 LED 전광판 디스플레이 구축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천월. 지금 우리가 그 당장 의원님께서도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대회의실에 보면은 우리 그 디스플레이 전광판들 한 9천만 원 들어가 그 작년에
새로 그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알츠노빌 같은 경우에는 그 건립된 이후에 스크린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색상이라든지 그 화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 그 정면 무대 정면에 그 전광판 그 디스플레이를 지금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8억인강 예산을 그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전액 삭감이 되어서 푸드풀하게 이번에 그 한 3억 정도로 해서 다른 보조 디스플레이는 다 빼고 전광판을 정면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3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단장 추경 때 우리 의원들의 위치라든가 이 어떤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좀 이래 의문도 많이 갔는데 한번 현장 한 방문하고 본회의사에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뭐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알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좋은 화질의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행사가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라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307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지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예산서는 310쪽이고요.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 사업, 이건 전액 도비 사업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전액 도비 아니고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 500만 원이고 시비 1,200만 원 필요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사업은 소외계층 디지털 학습 매니저 양성하는 과정인데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하고 같이 하는 과정입니다. 학습 매니저를 양성한다고요? 네네, 가르치는 분들을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또 마을회관 또 소외계층이 있는 데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일단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네, 거의 어르신들. 네, 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그 쉽게 말하는 학습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인데 두 개 과정, 그러니까 기초 과정 한 30명, 심화 과정 30명에서 총 한 60명 정도를 양성을 해서 저기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니면은 마을 뭐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관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디지털 관련이라면은 어떤 어르신들에게? 예, 휴대폰입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쉽게 그냥 휴대폰 휴대폰 사용 설명할 수 있는. 네, 휴대폰에도 기능이 많으니까. 네. 추경 때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코로나 때 제가 이게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게 언택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휴대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무지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참 필요한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직접 어르신들한테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예, 정기 의원님.
예, 저 이거 보다 보니 주요 사업 현황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겨서 전화가 아니고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177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 예산 지원 현황 있잖아요. 경주 행복학교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1,900인데 2020년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29.1 해놨는 거는 2,910만 원인데 예. 여기에는 그때 또 다른 국비 사업 중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조금 더 많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그래 점을 해가지고 이걸 표시를 해두셨길래 예, 단위가 100만이라서. 그래가지고 좀 의문스러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생 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17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을 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며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정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정 관리사무소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통일정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정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정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 정보통신과 예. 그 우리 우리 휴대폰에 그 직원 수첩의 앱 이를 하면은 그 보면은 그 보통 그 우리가 팀장님까지는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보면은 그 나머지는 뭐 나머지 분들은 소위 말 주무관 이래 가지고 되실 거라 우리가 뭐 혹시 정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래 보고 그 이제 전화를 뭐 한다든지 좀 이래 하려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정렬이나 이런 거 직급 추가하는 게 그 좀 어려우십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그런 게 없었는지. 예,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로 사용한 게 한 4,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기 뭐 직급하고 일에 대비는 좀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게 진급을 우리 반기별로 진급 승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시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해서 한번 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봤을 때 잘 이제 그런 부분 약간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주경하고 뭐 관련 없는 얘기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회계과장님한테 한 개 요청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 저희 리모델링 이후에 그 베란다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죠? 혹시 아십니까? 베란다 공간요. 예. 문 열고 나갈 수 있는데. 예. 거기에 그 가림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무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이 완전히 돌아버리니까 에어컨을 아무리 올려놔도 18도까지 낮춰도 사실 별로 안 시원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거기서도 또 한 번씩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늘막 겸 비가림막 요 설치를 좀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당장 뭐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쪽 보면은 그 상임위원장실 바깥쪽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이거 무슨 예, 아파트입니까? 그, 예. 그 성화 아파트가 뭐 있잖아요. 우리 예. 요 3층에도 그렇고 2층에도 그렇고. 예, 그거는 확인해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